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윈블던 이후 잔잔했던 투어는 이제 북미 하드코트 시리즈에 돌입했습니다. 그 본격 서막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ATP 첫 내셔널 뱅크 오픈입니다. 그런데 대회 주최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울상입니다. 세계 1위 야닉 시너를 비롯해 카를로스 알카라스, 노박 조코비치까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투어를 이끄는 흥행 보증수표 3인방이 모두 기권해 대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김이 제대로 센 겁니다. 애초 알카라스는 캐나다 대회로 복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부상 회복에 더 시간이 필요한 걸로 전해졌고, 시너와 조코비치는 컨디션 관리를 위해 결장합니다. 언뜻 지난해부터 스타 선수들이 캐나다는 무조건 거르는 대회로 찍은 분위기입니다. 대회가 2주로 연장되면서 다음 대회인 ATP 1000 신시내티 마스터스와 일정이 겹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캐나다 대회의 결승전 날과 신시내티 오픈 시작일이 같습니다. 경기량을 비롯해 이동과 적응 시간까지 고려하면 선수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정이죠. 무엇보다 신시내티 대회가 끝나면 곧장 US 오픈이 열리기 때문에 최상위권 선수들은 캐나다, 신시내티, US 오픈을 모두 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US 오픈 시리즈가 시작이라 직관 또 여름 휴가나 출장으로 해외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직관 자주 다니면서 콘텐츠 올릴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제한 때문에 잘 보던 영상이 안 열리거나 뜻밖의 로그인이나 업로드가 막히기도 하고, 또 호텔이나 공항 와이파이를 쓸 때는 보안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서브샤크입니다. VPN은 쉽게 말해 인터넷 쓸 때 내 연결과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호해주는 철통 보안막 같은 서비스인데요. 서브샤크는 전세계 140개 이상의 위치에 4,500개 이상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어서 국가만 바꿔주면 한국에서 보던 콘텐츠를 그대로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P를 변경하면 같은 서비스라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노트북 다 따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계정 하나로 디바이스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서브샤크는 단순한 VPN이 아니라 온라인 활동 전반을 보호해주는 종합 보안 솔루션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저처럼 해외 많이 가시는 분, 공용 와이파이 자주 쓰시는 분, 콘텐츠나 지역 제한 때문에 불편함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링크 subshark.com/윈블맨을 통해 가입하시거나 프로모션 코드 윈블맨을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혜택과 함께 30일 환불 보장도 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Hello everyone, I'm happy to announce that I'm coming to Cincinnati Open this year, first time since 2023. 현재 선수들은 US 오픈과 코트 표면, 기후 환경이 비슷한 신시내티 오픈을 더 선호하게 됐고, 캐나다 대회는 2년 연속 시너, 알카라스, 조코비치 아무도 볼 수 없는 대회가 됐습니다. 지난해 세 선수가 불참을 선언하자 주최 측이 내년에는 꼭 나와달라고 읍소했는데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애초 ATP 1000 대회 9개 중 8개는 의무 참가 대회죠. 다만 부상이나 노장 5대 3대 조항에 들면 면제를 받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회에 불참하면 랭킹 산정 불이익, 보너스 삭감 등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알카라스는 부상, 조코비치는 우대 조항을 모두 충족해 의무 참가 면제를 받은 상황에서 시너 역시 부상 및 건강 이상 진단서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롤랑가로스 당시 겪었던 무더위 속 탈진 등의 전조를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운 걸로 알려졌는데, ATP 역시 이를 정당한 기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대회 불참으로 시너는 한 해에 9개 마스터스를 모두 우승하는 캘린더 골든 마스터스 도전도 자연스레 무산됐습니다. 타이틀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캐나다 대회는 메인 스폰서와 계약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주최 측은 실망감을 넘어 불쾌함까지 드러냈습니다. 캐나다 테니스 협회는 물론 토너먼트 디렉터까지 나서 이번 사태는 투어의 구조적 결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건 맞다면서도 의무 참가 규정이 있는데도 톱랭커들이 대회 직전 무분별하게 기권하고 있다며 강제성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진단서만 있으면 합법 기권이 되고 포인트 감점이나 보너스 삭감은 톱스타들에겐 큰 타격도 아니라서 본연의 목표인 의무 참가를 사실상 강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선수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2주 확대 정책이 실제로는 특정 대회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ATP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강구에 나선 걸로 전해집니다. 선수 기권 외에 캐나다
캐나다 대회가 자체적으로 가진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ATP, WTA 전 대회와 비교해 시설이 오래되고 기준 미달인 것 같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실제로 토너먼트 디렉터 발레리 테트로는 최근 우리 경기장이 ATP, WTA가 요구하는 글로벌 현대화 기준에 한참 뒤처져 있어서 양대 기구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공식 고백했습니다. 규정된 연습 코트 개수조차 채우지 못해서 매번 인근 체육시설 코트를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ATP는 올해부터 주최 측의 준비 상황을 매달 보고받는 이른바 특별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면 등급이 500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캐나다 측은 지난달 몬트리올에 개폐식 지붕이 있는 15,000석 규모의 신축 센터 코트 경기장을 짓겠다는 대규모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활을 건 1,000억 원대 베팅을 한 건데 아직 공사 일정부터 총 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 케벡주 정부, 몬트리올시와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한 단계라 시설 개선 압박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폭탄이 또 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2028년이 그야말로 최악의 캘린더이기 때문인데요. 2028년 LA 올림픽 테니스 종목은 윈블던 종료 직후 열립니다. 가뜩이나 입지가 좁은 와중에 올림픽 일정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2028년 대회는 선수들이 아예 입국조차 고려하지 않는 식물 대회가 될 확률이 높아서 주최 측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ATP 1000 대회도 열릴 예정이라 테니스 전문가들 사이에서 2028년이 캐나다 대회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해가 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정에 치여 선수들에겐 외면받고 협회로부턴 시설 개선 압박을 받으며 엄청난 적자 리스크를 떠안은 벼랑 끝 상황에 직면한 건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캐나다 주최 측은 우선 자국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홈스타들에게 와일드카드를 대거할당하고 잭 드레이퍼, 니시코리 케이 등 흥행이 될 만한 선수들에게도 참가 기회를 줬습니다. 무게감은 좀 떨어졌지만 한편으론 세계 2위 알렉산더 지베레프나 이번 시드 펠릭스 오제 알리아심에게는 생애 첫 캐나다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가 열린 셈인데요. 지난해는 기회를 잘 살린 벤 쉘튼이 이 대회는 물론 생애 첫 ATP 전 대회 타이틀까지 차지했는데 올해도 새로운 우승자가 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